첫 번째 가보죠. 교제살인 의대생 징역 26년입니다. 자,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역 한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동욱. 오늘 1심 재판에서 징역 26년이 선고됐습니다. 최동욱이 26살입니다. 정확히 나이 50쯤 돼서 출소하겠군요. 네, 지난 5월에 중학교 동창이던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남성 최모 씨에 대해서 재판부가 오늘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진 최모 씨는 지난 4월에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 부모가 뒤늦게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종용하자 결별 문제로 다툰 끝에 범행을 결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동기를 구입한 점을 보면 살해 의도가 확정적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면서 피해자 지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었는데요.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돼서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또 보호관찰 요청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자, 피해자는 동갑내기였습니다. 기대 수명을 생각하면 최소 50년은 더 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법원이 생각한 피해자의 목숨값은 딱 26년치밖에 안 됐던 모양입니다. 자, 유족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징역 26년이 선고되자 유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 기쁨의 눈물일까요? 아닙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 이거밖에 나오지 않았냐? 반성도 제대로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즉각 항소해달라고 지금 유족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살인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또 사형, 5년 이상 징역, 이게 상당히 좀 넓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대하고 잔혹하고 뭐 아무런 이유 없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정도 나왔을 때 과연 맞는지, 그래서 중대범죄가 반복되는 건지 아닌지 또 유족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명품 옷 훔치는 외국인입니다. 명품만 쏙 하는 외국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명품 의류 매장에 외국인 커플 손님 입장. 자,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옷 여러 벌을 골라서 들고서 피팅룸으로 고고. 예. 자, 잠시 후 딱 하나 골라 들고 여친한테 아우 렛츠 고 막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 계산대로 가서 현금을 이제 꺼내서 한 놈 두시기 석삼너구리 계산 완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 가고 난 뒤에 저 매장 고가의 옷 한 벌이 사라졌다는 것. 자, 그리고 이틀, 예,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매장에 이번에는 남자 혼자 출몰. 자, 손 한가득 큰 쇼핑백을 들고 와서는 옷들을 또 잔뜩 픽업합니다. 역시나 또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서요. 한참 뒤에 코트 한 벌을 먼저 이렇게 딱 건네고 남은 옷들도 싹 저렇게 건네주고는 빈손으로 퇴장. 자, 그런데 이 인간 다녀간 후에 또 명품 옷 하나가 뾰로롱. 이거 왠지 밑장을 사정없이 빼는 것 같은데. 네, 제보자는 서울의 성수동과 신사동에 명품 의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에 이 성수동 매장을 찾은 외국인 커플이 다녀가고 나서 좀 약 4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맨투맨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외국인 남성은 옷 6벌을 챙겨서 피팅룸에 들어갔는데요. 나와서는 옷 3벌은 이 옷걸이에 걸어두고 나머지 2벌은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비싼 옷인 나머지 한 벌의 행방이 묘연해졌던 건데요. 제보자는 옷 안에 훔친 옷을 입고 나왔거나 아니면은 그 가방에 넣어서 갔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는 게 이틀 후에 이 외국인 남성이 신사동에 있는 매장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 60만 원에 달하는 명품 후드티가 사라졌던 건데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이번에도 4벌을 들고 피팅룸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직원한테 이게 3벌만 건넸다고 합니다. 이 직원이 수상함을 느끼고 외국인 남성을 따라가서 혹시 후드티도 입지 않으셨냐, 혹시 쇼핑백을 좀 확인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요. 셔츠만 입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네. 저 인간 저거 본국으로 튀기 전에 잡아야죠. 이거는 그 증거가 다 있잖아요. CCTV에 다 나왔잖아요. 4개 가져갔는데 3개만 나왔다면서요. 공개하면 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냥 지금 저거 그냥
긁어내면 잡힙니다. 저건 안 그러니까 되겠죠. 일부러 마스크 썼네. 마스크는 안 되고요. 아까 얼굴이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잡힐 수 있죠. 지금 우리 현행 법상으로 쟤네들 본국법에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피해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최소. 지금 이 인근의 다른 업체 매장에 가서도 이 외국인 왔다 간 이후에는 손에 물건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신고를 해도 경찰들은 뭐 잘 못 잡아요. 경찰들 보면 잡아야 되는데 경찰들이 못 잡으면 누가 잡는다? 시청자들이 잡아줍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M1대 화풀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모퉁이 남성 손님 주목. 자, 안주 가득한 그릇을 갑자기 테이블 위에 퍽! 그리고는 안주를 퍽 쏟더니 그러고는 그냥 가려고 자리에서 기립을 합니다. 일행 여성 먼저 자리 뜨고 남성은 엎어놓은 안주 옆에 마시던 술까지 쫙 뿌리고는 나가면서 죄 없는 가게 문까지 팍 닫아젖히고 저렇게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아저씨 왜 저러는 거예요? 누가 치우라고 저거? 네, 제보하신 분은 술집 주인이신데요. 술집 한켠에 다트게임 기계를 놓고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다트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서 하라고 한 대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저 남성과 한 여성이 와서 게임을 했어요. 네. 연달아 3판을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2판은 남성이 이겼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3번째 판을 여성이 이긴 거예요. 근데요? 그럼 그냥 이겼나 보다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트 동호회 다니는 사람인데 날 무시하는 거냐 그러면서 저 다트 기계가 이상하다. 근데 그 다트 기계가 끝에가 약간 조금 부서져 있었대요. 그래서 숫자가 안 보였다.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직원이 너무 놀라서 울기까지 했대요. 사장님께서는 도대체 내가 없는 동안 이렇게 여직원한테 소리를 지르고 술도 없고 안주도 테이블에 엎어버리고 나가고 이런 게 너무 속상하고 화난다고 제보하셨습니다. 은배 팀장님, 그 여자한테 그 한 게임 졌다고 그 화가 나가지고 저짓을 하고 갔어. 그 남자가 너무 비겁합니다. 여직원 혼자 있는데 저렇게 화내고 음식을 버렸다고 한다면 저 사람 정신 차려 와가지고 다시 와서 사과를 여직원한테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야밤의 코믹 활극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비틀비틀 건물로 입장하는 두 남자. 자,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사람만 나와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안 돼! 내리더니 비틀비틀 개마냥 옆으로 가더니 또 순간 몸을 부르르 한번 떨고는 다시 건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 두 사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서로 붙잡고 대치를 하더니 아이고 세상에 유리문이 파삭 깨졌네. 그러거나 말거나 지들 옷 상한 데 없나 지들 옷만 탈탈 털더니 그냥 자리를 뜨는데요. 자, 그러면서 또 야 너 이리 나와 임마 막 질질 끌리면서 나온 저 두 사람 다른 가게 앞에서 또 영역 다툼을 합니다. 아유, 이 비상시국에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진짜. 이 제보자가 빌딩 관리인입니다. 이 지난 17일 날 다른 빌딩 관리인으로부터 큰 소리 나서 둘러봤더니까 이 출입문이 손괴되어 있다 연락을 받았고요. 결국 CCTV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면 저런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둘이서 싸움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파손케 했고 더 충격적인 거는 첫 번째 나왔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손한 다음에 기어 올라와가지고 길가에서 노상방뇨를 저렇게 하는 경우는 전 처음 봤거든요. 통상은 좀 이렇게 벽에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벽에 하고 최소한 가리는 척이라도 고정을 하죠. 고정. 맞아. 가리고 부끄러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파손한 다음에 밖에 나와서 아주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거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딴 데 가서 또 싸움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 수리비용이 100만 원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옆으로 스텝을 밟으면서. 야, 저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이라도 와서 보상을 좀 하라. 당신들 얼굴 다 있으니까요. 좀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여성 제작진들이 이 영상 편집하면서 저 인간 그 다 봤다니까. 자, 팀장님.
만약 팀장님이 귀가 중에 저 장면을 목격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거는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상 처벌 받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 유리창문을 깼지 않습니까? 저거는 고의로면은 재무승계지만은 과실이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어요. 형사적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사고 쳤다 하더라도 이 방송을 보면은 오셔가지고 유리관문을 물어내면은 아마 이 관리인이 그 과실을 했다 그래가지고 형사처벌 안 받을 거니까 그렇지만은 소변능고는 딱지는 끊고 그걸 물으시면은 어느 정도 참작받을 수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꾸 사라지는 남편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자꾸 말도 없이 사라지는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운 20대 여성입니다. 10살 차이 나는 남편과 장거리 연애를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임신을 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같이 살게 된 이후로 남편이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낮이든 새벽이든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간다거나 쓰레기 버린다면서 나갔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몇 시간 동안 사라지기 일쑤였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혼자 드라이브 갔다, 혼자 노래방에 다녀왔다 이러는데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혼자 100일 된 아이만 돌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수없이 다그치고 엉엉 울면서 부탁하지 않은 끝에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 같이 나들이를 가기로 했는데요. 아이 외출을 준비하는 사이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2시간이 될 때쯤에 연락해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웃으면서 수영하고 집 들어가는 길이야 이러더라고요. 화를 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유난이다 이러면서 네가 나이가 어려서 생각도 어리니까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하루 동안 친정에 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지가지 한다 이러면서 내가 준 상처보다 내가 받은 상처가 더 커 이렇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철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뻔뻔하게 구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런 제가 정말 유난인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야, 다혜야, 자꾸 사라지는 남편? 제목 이거 네가 정한 거야? 오빠를 그렇게 이상한 사람 만들면 좋아?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해서 그랬다 왜? 은배는 계속 울지 보채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겠지? 내가 그렇다고 육아를 나 몰라라 하니? 가사를 일을 안 돕니? 야, 오빠도 숨 좀 돌리자. 다혜도 진짜 하는 짓 보면 엄마가 아니야 너 애야 애. 그 동그라미. 그렇죠 뭐. 예,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오빠를 그렇게 이상한 사람 만들면 좋냐고? 좋아, 완전 좋아. 왜? 박지훈 너 진짜 이상하거든. 내 나이 22이야. 근데 오빠 덕분에 벌써 애엄마야. 내 친구들 소개팅 한다고 사는데 난 이러고 살아. 근데 아빠란 인간은 지 혼자 말도 없이 싸돌아다니고 잠수 타고 너만 낭만 찾을 줄 알아? 은배 나 혼자 나왔어? X.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가 100일이라고 하면 한참 귀여울 때인데 이 남편 결혼했으면은 아내와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 혼자 노래방 가지 않나 뭐 쓰레기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드라이버 가지 않나 수영하지 않나 요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 가진 아내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에 놔두면 절대 안 되고 이 기회에 남편을 꽉 잡아놔야만이 평생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주면 안 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세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저거는 저한테 나중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제가 비밀 알려줄게요. 요거는 비밀입니다. 비밀. 자, 교수님. 네. 제 생각에도 이 남편이 아이 보는 게 힘드니까 조금씩이라도 이제 들 보려고 이제 꼼수를 피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100일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계속 아빠가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러 나간다 그랬다가 뭐 갑자기 노래방 갔다 오고 뭐 수영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몇 시간씩이라도 뱅뱅뱅 돌면서 쉬고 오는 건데 사실 이 아내도 너무 어린 아내고 지금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엄마가 되었잖아요. 그럼 남편만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꼼수 피우지 마시고 좀 진심으로 아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님. 이거 지금 뭐 예전에 이제 뭐 담배 피는 그런 아빠들 남편이면 한 번씩 뭐 쓰레기 비우러 갈게 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좀 보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쓰레기를 핑계로 다른 데로 가는 거거든요. 최소한 고지는 해야 되죠. 뭐 내 2시간 동안 수영을 하겠다. 그렇지. 1시간 동안 노래방을 가겠다. 드라이브를 하겠다 해야 되는데 전혀 고지를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고지를 하면 아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역시, 근데 아내는 지금 차단을 했지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친정에 전화하지 말라. 무슨 고통스럽습니까? 아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사실 남편은 별로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도 계속 나가세요, 그냥. 진짜. 아니요, 그건 좀 아이가 있긴 너무 한데. 극단적. 아이도 죄송해요. 많이 나가세요. 계속은 아니라도. 이거 그래 좀 반성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같으면 10살 어린 아내를 데리고 산다면 전 머리에다 이고 살 것 같은데.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주 나가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뭐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진짜 전부 다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뭔가 정말 진짜 고쳤으면 좋겠는데 좀 제발 사연자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보면요. 까망올님 가스라이팅까지 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니유니님 이상한 사람이네요. 수상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니나노님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행성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